예. 자, 등록 위반 등 가보죠. 자, 1번에 등록이 실효되면요, 무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이제 처벌받아. 1번에 등록 실효 사유는 제목만 기억하고 1번에 사망하고 해산되면 등록이 실효되죠. 자, 사람은 죽으면 사망, 법인이 죽는 걸 해산이라 그래요. 사람이 사망하면 등록이 없어집니다. 법인이 해산하면 실효돼요. 다음, 이번에 등록 취소 처분받으면 등록이 실효됩니다. 등록 취소. 그 다음 3번에 이제 폐업신고하면 또 등록의 효력이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1. 사망이나 해산, 2. 등록 취소, 3. 폐업신고한 사람이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중개업으로 사망해산만 처벌된다. 그 정도만 기억하면 돼. 그게 양가로 2번 나와요. 이제 무등록 중개업. 무등록 중개업은 쉽게 얘기해서 등록을 하지 않고 업을 한다는 거예요. 옆에 적어요. 3-3입니다. 3학년 3반. 자, 오른쪽 동그라미 2번 오세요. 자, 거래계약의 효력. 요거는 자주 나옵니다. 자, A하고 B가 A가 이 건물이나 이 땅을 팔아달라고 중개 의뢰를 했어요. 값 개공액이 했는데 이 사람이 무등록 중개업자야. 무등록입니다. 즉 등록이 실효됐다. 아예 등록도 안 했다. 이 사람이 이제 무등록입니다. 무등록 중개업. 해서 했는데 이걸 갖다가 중개해 줬어요. 매매 계약이나 중개해 줬다. 중개 보수를 이제 받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자, 이거는 강행규정 2번은 무효입니다. 중개보수 못 받아요. 중개보수 못 받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돼. 중개보수는 못 받지만 이 매매계약 자체 요거는 유효합니다.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고 이 중개보수를 못 받아요. 2번 거래계약의 효력 옆에 적어 유효입니다. 유효. 자, 줄 긋지 말고 그냥 읽어나갑니다. 등록은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한 적법 요건일 뿐 유효요건은 아니므로, 자, 줄 거세요.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 계약으로 인한 거래 당사자, 매도인, 매수인 간의 거래 계약의 효력은 유효입니다. 영향이 없고, 즉, 그 매매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의 사법적 효력은 유효하다. 기억 잘해야 됩니다. 무등록자가 중개를 해주면 그 계약 자체, 거래 계약 자체는 유효해요. 다만 무등록 중개업자는 처벌되죠. 몇 단위 몇 반? 3-3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에 무등록 중개업자의 보수 청구권 이걸 적어 무효입니다. 이거는 뭐야? 무등록 중개업자가 예컨대 보수를 100만원 주기로 했어요. 이거 못 받습니다. 강행규정 위반이야. 민법에서 자주 나와요.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규정은 강행법규에 해당하므로, 자, 줄고 나간다. 무등록 중개업자가 거래 당사자와 사이에 체결한 중개 보수 지급 약정은 무효입니다. 강행법규에 관한 무효이다. 조심해야 됩니다. 중개 의뢰인과 무등록 중개업자 사이에 중개 의뢰 계약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야. 무효니까 보수 못 받아요. 따라서 무등록 중개업자의 보수 청구권은 부정된다. 무효다. 자, 구별 잘해야 돼. 자, 여기 보세요. 이 중개 의뢰인과 무등록 중개업자 간의 중개 의뢰 계약은 무효니까 보수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이 거래 계약 자체는 뭐하죠? 유효입니다. 구별 잘해야 돼요. 매매 계약, 임대차 계약, 전세권 설정은 유효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4. 무등록 중개업자는 처벌 얼마 받는다 그랬죠? 3-3. 그 점을 조심을 합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 보겠어요. 파란 색깔 2번. 이중 등록 등 금지. 자, 우리가 이제 이 자가 무조건 2가 나오면, 그죠? 2가 나오면 1항 1발입니다. 자, 둘이서 손에 손잡고 같이 감옥에 1년 동안 가라는 거야. 나중에 나와. 이중 등록
한꺼번에 외우는 방법 나중에 또 말씀드립니다. 한 5월, 6월달 가서 이중 소속 전부 1학 2반 둘이 하잖아요. 또 갑비 자 자격증 양도 자격증 양도 둘이 하잖아. 자격증 양수 등록증 양도 등록증 양수 다 1학 1반이에요. 둘이 사는 거. 자 가보자. 법 12조 이중 등록 1항 개업 개공은 이중으로 중개사 무자 동그라미쳐 이중 무사무소 개설 등록하여 중개업할 수가 없다. 사무소가 두 개니까 이중 등록되면 안 됩니다. 그럼 둘 다 등록 취소고 1항 1반이에요. 다음 2항 개업공인 등자 동그라미 치세요. 등 그러면 두 개야 개공, 소공, 보조원 다 포함되는 거야. 개공 등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공이나 보조원이나 또는 법인의 사원임원이 될 수가 없다. 이걸 이중소속 금지라 그래요. 그 1항은 등록증이 두 개 있는 거고 이걸 이중등록. 2항은 사무소가 두 군데 출근한다는 거야. 이중소속 금지입니다. 자, 양가리 1번. 이중등록 금지. 등록증이 두 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등록증 둘 다 절대적 취소시켜요. 자, 1의에서 줄거보죠. 개업공인중개사는 개공은 이중으로 사무소 개설 등록하여 중개업할 수가 없다. 2번의 제재는 일단 1학년 1반 처벌받고 등록 취소입니다. 절등치입니다. 만약에 등록증이 10개다 취소시켜요. 자, 개공은 이중으로 사무소 개설 등록하면 반드시 사무소 개설 등록이 모두 취소된다. 필요적 등록 취소. 그 필요적을 절대적으로 바꾸세요. 절대적 등록 취소. 자, 우리가 이제 행정처분은 자, 적지를 마세요. 나중에 당연히 다 알게 되니까 자격 취소. 자, 자격증 자체를 뺏어오는 게 자격 취소예요. 우리 운전면허, 그죠? 취소당하죠? 그러면 면허증 뺏어가잖아. 예, 자격 취소예요. 그 다음에 자격 정지가 있고, 그리고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정지는 무조건 6개월 이내입니다. 원래 6개월일 수도 있고 3개월 수도 있고. 자, 자격 정지는 소공만 자격 정지입니다. 소공의 자격을 정지시키고. 자격증 얘기입니다. 자격증 자체를 빼앗아가는 거고 자격증을 한 6개월 이내에 못 사용하게 하는 거고. 다음 등록증 갑니다. 등록 이 뒤에는 항상 정자 넣어서 공부하세요. 그래야 등록증 자체를 빼앗아오는 게 취소입니다. 등록증 뺏어가는 거예요. 이건 두 가지가 있는데 절대적 등록 취소, 제가 절등치라고 그래. 절대적 등록증은 반드시 취소해야 돼. 이걸 쓰면 슈드입니다. 반드시 취소시켜야 돼. 다음 두 번째는 취소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캔 맥주야. 임의적 등록 취소입니다. 이거는 할 수 있다. 예. 이거는 반드시 취소시켜야 돼요. 이거는 취소시켜도 되고 안 시켜도 돼. 그리고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는 6개월 업무 정지하고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 내가 임의적 등록 취소사에 해당하다. 중개사로 놨어요. 그러면 시청에 가서 무조건 잘못하고 빌고 이거 좀 때려주세요 하란 말이에요. 자, 업무 정지는 몇 개월 동안 장사 못해요? 최대 6개월 동안 못하는 거죠. 이거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등록 취소당하면요 3년 동안 못한단 말이야. 근데 뭐 하는 게 좋아? 이거 받는 게 좋아? 무조건 막 무죄하라 하지 말고 이거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라. 선택이면 이거는 임등치와 업무 정지는 선택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업무 정지가 있어요. 자, 이 중에 이제 가장 강력한 게 이거죠. 아예 자격증 자체를 뺏어가는 거야. 자, 내 공인중개사 자격증 뺏어갔다. 그러면 우리 했죠. 시험 몇 년간 못 쳐? 예? 3년 못 쳐. 시험. 3년 못 쳐. 그래야지 3년 지나가지고 공부 시작하면 또 1년만 합격해? 예. 이제 합격할 수 있죠? 아니면 2년만 합격하든지. 거의 4년, 5년 돼야 할 수 있어. 가장 강력하죠. 그 다음 자격증 이러면 이 6개월이 얼마 안 되죠. 자, 등록 취소는
등록증을 취소시키는 거야. 자격증은 있어요. 자격증은 있는데 등록만 취소되니까 시험 안 치셔도 되는 거, 이 사람은. 3년 있다가 다시 등록하면 되니까. 그지? 업무 정지도 이것도 정지니까 최대가 6개월입니다. 이거 정지는 6개월 내. 우리 운전면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취소는 보통 1년 동안 시험 못 치게 하는 거죠. 근데 음주운전 같은 건 2년도 못 치죠.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는 운전면허보다 더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자격 취소당하면 몇 년 동안 시험 못 쳐? 3년 시험 못 쳐. 그 다음 컨닝 해가지고 걸려가지고 무효 처음보다 몇 년? 5년 시험 못 쳐요. 시험 못 치는 사람은 2개. 자취 3년, 무효 5년. 그 다음 조금 이따 나와 이제 등록을 못하는 게 11개 있어 이제. 등록기를 그거 조금 이따 배울 거야. 이중 등록 금지했고요. 다음 양가리 2번. 자, 봐도 이게 절대적 등록 취소입니다. 등록증이 2개, 3개다. 그럼 전부 다 절대적 취소시켜. 슈더. 처벌은 1학년 1반입니다. 자, 양가리 이번에 이중 소속 금지. 이것도 제가 1-1입니다. 사무소에 2군데 이상 취직하는 게 이중 소속입니다. 이것도 1학년 1반. 이것도 개공이 있다면 절등치야. 등록 취소시켜요. 나갑니다. 의,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보조원 및, 자,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 이걸 줄여서 그냥 법인으로 읽어야 돼요. 법인의 사원임원은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 소공이나 보조원이나 법인의 사원이나 임원이 될 수가 없다. 이걸 이중 소속 금지라 그래요. 사무소 2군데 출석하는 거 금지입니다. 자, 그런 점 조심하고요. 자, 우측으로 옵니다. 이번에 제재 갑니다. 제재는 자, 구별해야 됩니다. 개공, 갑이 자기 사무소가 있어요. 사무소가 있는데 자기 사무소, 여기 등록증 있잖아. 있으면서 남의 사무소에 가서 또 출근합니다. 2군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등록증 자체를 취소시킵니다. 이중소속은 등록 취소시키고 1학년 1반 감옥에 가야 돼. 자, 개업 공인 잘 기억해야 됩니다. 개업 공인자 땡땡. 개업 공인중개사가 다른 소공이나 보조원이나 법인의 사원이나 임원이 되면 이중소속이었죠? 필요적을 우리 절대적으로 바꾼다 그랬어. 절대적 등록 취소사에 당한다. 반드시 취소시켜야 돼. 반드시 취소시킨다. 그리고 형벌은 1학년 1반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과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선택인데,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그럼 판사가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단 말이야. 좀 더 잘못했다. 그러면 요걸 선택하고. 조금 뭐 잘못한 게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면 요걸 선택해. 요걸 선택해가지고 또 여기서 1년 이하니까 1개월 때려도 되고 6개월 때려도 돼. 여기서도 1,000만 원이 하니까 300만 원 때려도 되고 200만 원 때려도 되고요. 이 2개를 같이 할 수는 없어요. 돈이니까. 자, 그 다음 니은 소속 공인중개사입니다. 자, 소공은 지금 등록증이 있어 없어요? 소속은 등록증이 없죠? 없으니까 등록 취소란 말은 있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자격 정지입니다. 소공이 잘못하면 자격 정지야. 자격 자체를 정지시켜. 등록이란 말은 있을 수 없으니까. 소속 땡땡. 소속 공인중개사가 2개 이상 사무소에 소속되면 6개월 범위 안에서 동그라미 자격 정지 처분할 수 있다. 소공이 잘못하면 무조건 자격 정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행정행위는 1학 1반이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 그 점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나 소속 공인중개사가 줄거세요. 자격 정지 기간 중이야. 자, 자격 정지. 우리 운전면허 생각하면 돼요. 내가 운전면허 100일 정지당했어요. 그럼 얼마 동안 운전면허 못하죠? 100일 동안 운전 못하죠? 근데 정지 기간 중에, 자, 운전했다. 어떻게 되는가요? 취소시킵니다. 정지 기간 중에 취소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하면 자격을 취소시켜버려. 어디에 나오죠?
소공이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중에 2개 이상 사무소에 소속되면 반드시 자격이 취소된다. 왜? 정지 기간 중에 업무했으니까 이거는 반드시 취소시키고 또 처벌은 1-1입니다. 이것 보조원이야. 중개보조원은 자격증이 있어 없어? 없죠. 등록증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행정처분은 없어요. 보조원은 자격증도 없고 등록증 없으니까. 그러니까 감옥에는 가. 그 다음에 몇 반? 1학년 1반입니다. 보조원이 A 사무소, B 사무소 2군데 출근했다. 그러면 뭐 자격 취소, 등록 이런 거 없고 무조건 감옥에 갑니다. 1학년 1반. 자, 3번. 자, 우리 등록증 빌려주면 안 됩니다. 등록증, 대여등 금지. 등록증 빌려주면 안 돼. 자, 1. 기업의 갑니다. 땡땡. 개공사는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줄거세요. 다른 사람 그러면 저 와이프, 자식도 마찬가지야. 부부 사이에도 빌려주면 안 됩니다. 부자지간에도 빌려주면 안 돼. 네, 빌려줘도 돼. 걸리면 안 된다는 거야. 걸리지 말고 빌려주세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하게 하거나 빌려주는 거야. 또는 자기의 사무소 등록증 자체를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아니 됩니다. 자, 양도는 돈 받고 팔아먹는 거고 대여는 빌려주는 거죠. 안 돼요. 자, 동그라미 미연 제재옵니다. 자, 등록증을 아까 했죠, 그죠? 둘이서 사고 팔고 하니까 둘 다 1-1이고 등록증이 반드시 취소시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절대적으로 취소시키고 또 1-1 처벌을 합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등록증을 빌려받았는데 양수나 대여받은 행위도 금지됩니다. 누구든지 에브리바디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무소 등록증 양수나 대여받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사람도 감옥에 갑니다. 1-1에 처합니다. 자, 다음 4번. 앞에 오늘 살짝 저 부정 앞에다 거짓을 넣으세요. 거짓. 거짓이 더 많이 나와. 자, 거짓, 기타, 부정 등록 금지입니다. 이것도 3-3이야. 자, 그럼 외울 때, 자, 3-3이 지금 2개 나왔어요. 아까 뭐 나왔죠? 무등록, 중개업. 무등록 중개업도 3-3. 여기 1번. 두 번째, 거짓 등록도 3-3. 이건 아예 등록 자체를 안 한 거고, 이거는 거짓말로 등록했다는 거죠. 자, 그럼 외울 때는 무거워. 자, 우리가 중개사법에서 가장 무거운 형벌이 3-3이야. 약한 건 1-1이고. 가장 무겁다, 이렇게. 자, 2개. 자, 가장 무거운 게 3-3이에요. 문제 해보죠. 아이, 무거워. 3-3. 4번, 거짓, 부정 등록, 3-3 적고요. 개업 공개 중에 동그라미 거짓 포인트야.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무소 개설 등록에서는 아니 된다. 자, 1월 2번은 반드시 취소시켜야 되겠죠. 자, 중개사는 반드시 개설 등록이 취소되고 절등칩니다. 감옥은 3학년 3반에 간다. 자, 일단 3-3부터 문제 오죠. 뭐죠? 무겁다, 무등록, 중개업, 거짓 등록. 자, 1학년 1번 아까 2 나온 거죠?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양도, 양수, 대여 이런 걸 나오면 1학년 1번. 가끔 수업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머리에 세뇌가 돼요. 여러분 외우려고 그러면 안 외우죠. 자, 무거워 몇 학년 몇 반? 3학년 3반. 무거워. 엄청 무거워. 책이 무거운 게 아니고 3학년 3반이 무거워. 자, 그러면 이제 제 4절 갑니다. 등록, 결격 중에 표시하세요. 까만 색깔이 아니라 초록 색깔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매회 출제. 매년 나옵니다. 매년 한두 번이나 매년 나와요. 그걸 뭐라고 적어야 돼? 거기다가 10월 28일 딱 적어놔. 10월 28일 무슨 날이에요? 시험장에, 그죠? 시험장에 가면 나와 있다는 거야. 저 과학대학 가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안 하고 간다. 간땡이 부은 사람이죠? 자, 가자. 등록 결격. 자, 제10조. 등록 결격 사유 등.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래, 각호 그러니까 1호, 2호, 그래서 11개라고 적어. 11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가 없다. 자, 여기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개공 등 결격 사유야. 개공 등이다. 아까 등이니까 뭐 포함된다 그랬어요? 등은 개공, 소공, 보조원, 사원, 임원 다 포함된다 그랬죠? 등 결격 사유나. 자, 결격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결격. 자, 축구선수의 11개. 몇 개? 11개. 자, 축구선수는 11가지 아이? 보세요. 제1호 미성년자부터 제11 동그라미 11. 11개야. 11. 12개가는 11로. 자, 11부터 먼저 해봅시다. 11이 가장 많이 나오니까 이 법이 무슨 법이에요? 공인중개사법입니다. 이 법, 그러니까 다른 법은 아니라는 거야.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동그라미 치죠.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자, 이 법을 위반하여 얼마 이상 벌금? 300만 원 이상 선고받고 3년을 지나지 않으면 결격 등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 위반이야. 아까 그러면 2법이니까 몇 학년 몇 반, 몇 학년 몇 반이 쳤죠? 3학년 3반하고 1학년 1반. 요 중에서, 자, 여기 아니고, 여기서 3천만 원 이하였잖아. 여기서 1,000만 원 이하였죠? 여기서 판사가 이제, 여기서 300만 원 이상 때렸다. 여기서 300만 원 이상 때리면 3년. 가는 등록도 못하고, 보조원도 될 수 없고, 사원도 될 수 없고, 임원 될 수 없어요. 왜? 공인중개사는요, 굉장히 윤리의식이 강해야 돼. 그만큼. 근데 무슨 법 위반이라고?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이야. 공인중개사법이 아니고 교통사고 나가지고 내가 뭐 500만 원 벌금 물었다. 결격이 아니야? 아니야. 그런 사람은 등록할 수 있어. 중개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이 포인트야. 이 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받고 3년 동안은 중개사 근처도 못 가. 그래서 보조원도 될 수 없어요. 2법 위반에 2법 위반. 그게 포인트다. 교통사고 같은 건 처벌 안 돼요. 자, 우리 축구 선수가 11명인데 11명이 누가 제일 잘해야 한국이 잘하죠? 이기죠? 자, 축구를 이기려면 어느 선수가 잘해야 돼? 1번부터 11명 중에. 일단은 다 잘하면 좋은데 그 중에서 11번을 잘해야 돼. 그죠? 그럼 뭐예요? 11번이 뭐예요? 누가? 손흥민이 잘해야 돼?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은 골키퍼가 잘해야 돼요. 골키퍼가 잘하면 골키퍼 한 골도 안 먹었다. 절대 안 집니다. 왜? 막판에 뭐해? 펜티게 가잖아. 펜티게 가서도 한 골도 안 먹었다. 이기는 거지. 공격을 잘해야 돼? 수비를 잘해야 돼? 골키퍼가 잘해야 돼. 이게 골키퍼예요. 골키퍼는 이 법 위반으로 300만 원이야. 꽉 나온단 말이야. 여기는 제일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호부터 가보죠. 자, 1, 2, 민법이네요. 이게 이제 묶으면 제한능력자야. 제한능력자. 민법 어떻게 했죠, 우리가? 미성년자, 피한정의견인, 피성년의견이죠. 자, 1, 미성년자, 2, 피성년의견인, 또는 피한정의견인. 이 세 사람이죠. 이런, 자, 중개 보조원도 될 수 없고, 등록이 안 돼요. 등록 결격입니다. 여기 적어. 피자 비슷한 게 하나 있는데, 피특정의견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민법시는 안 배우지만, 피특정의견, 이 사람은 제한능력자가 아니야. 우리가 결격이 아니에요. 이거는 특정한 사안에서만 정신이 약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야.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니까, 피특정의견은 이 사람은 결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등록할 수 있고, 등록할 수 있어요. 중개보조원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고 피특정의견. 그 다음 조금 이따 바로 해봅시다. 시험 많이 나오는 게.
자, 사면에서는, 자, 사면은 일반 사면하고 특별 사면이 있는데, 일반 사면 받은 사람은 결격이 아니에요. 등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존될 수 있습니다. 자, 일반 사면은, 자, 근데 절도죄를 저지른 사람은 전부 사노라. 이 일반 사면이야. 그래서 아예 판결 선고가 없는 걸로 돼버려요. 그래서 결격이 아닙니다. 다음, 세 번째 많이 나오는 게 선고유예입니다. 자, 선고유예는, 자, 선고 자체를 안 한 걸 해주는 거야. 그래서 결격이 아닙니다. 세 개 내온다. 피특정 의견인 일반 사면, 선고유예는 결격이 아닙니다. 이걸 답으로 많이 내요. 피특정 의견인 결격이 아니다. 그걸 중개 보조원도 될 수 있고, 개공 등록할 수 있어요. 정리하고, 자, 다음 또 외워야 됩니다. 피특정 의견인 일반 사면, 선고유예는 결격이 아닙니다. 다음 3호 파산. 자, 파산자입니다. 파산자는, 자, 우리 보통 이제 뭐 10억, 20억 이런 거 중개하잖아. 그러니까 파산자는 안 되겠죠. 나중에 나와요. 파산은 복권을 하거나 파산해서 권리를 복귀시키는 복권이라고 그래. 복권 받으면 결격이 아니죠. 벗어납니다. 일단 3호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줄이면 파산자라고 그래. 자, 정리하죠. 제한능력자 3명, 미한성, 파산자, 그리고 이제, 자, 전과자 나와 4, 5 묶으세요. 4, 5 묶습니다. 4, 5. 자, 여기서 형법 공부를 조금 하죠. 자, 형벌이, 우리 형법에 보면, 자, 형벌은, 자, 가장 높은 게 사형입니다. 애우지 마시고 그냥 들으세요. 사형. 그 다음에 높은 게 무기징역입니다. 무기징역. 그러니까 형기가 안 정해져요. 무기징역. 다음에 형기가 정해지는 게 유기징역. 유기징역 그냥 줄여서 징역이라고 합니다.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2년, 3년, 10년, 20년. 다음 금고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감옥에 들어가. 감옥에 들어가는 걸, 우리 유치장에 들어가는 걸 형벌 집행이라 그래요. 우리 감옥에 들어가 있다. 감옥에 들어갔다. 여기서 들어갔다 나오면 전과자입니다. 이제 전과자입니다. 여기서, 자, 감옥에 들어가는데 가장 낮은 게 금고고 고위에 있는 게 징역이야. 요 차이점은 뭐냐면 시험은 안 나오지만 징역형 받으면요 노가다 해야 돼. 노가다. 노역장 유치라 그래. 노역을 해야 돼. 노가다 해야 돼. 법적으로. 그럼 이제 유치장이가 노역을 뭘 많이 하냐면 보통 옛날에 편지 봉투 있죠. 옛날 우리 동사무소 가면 편지 봉투가 무슨 색깔이었어? 노랗게 거야. 그거 만드는데 노가다 했어. 편지 봉투. 그런 거 말이에요. 노가다. 그 다음에 금고는 노역을 안 해요. 노가다를 안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정치범들은 공고역이 많고 대개 보면 정치범하고 우리 교통범, 도로교통법 위반하는 사람들 금고역이 많아요. 금고역은. 자, 그 차이입니다. 시험 안 나오고 하여튼 일단 갑니다. 금고 이상입니다. 이게 전과자 금고 이상 보세요. 이제 그럼 금고 이상이니까 금고형, 징역형, 무기징역, 사형 요겁니다. 금고 이상. 금고 이상이야. 금고 이상. 자, 보세요. 자, 이제 전과자 갑니다. 4. 금고 이상 실형 선고받고, 실형이라니 감옥에 들어갔다는 거야. 선고받고 금고 이상. 그 집행이 종료줄 거야. 종료는 만기 석방됐다는 거야. 자, 만약에 2년 금고형을 받았어요. 또는 2년 징역형을 받았어요. 그러면 감옥에 들어가서 2년 살았죠? 나와요. 만기 석방입니다. 석방되고 나서 3년간 결격이 됩니다. 3년 동안 중개 못해요. 갑니다. 이걸 이제 석방을 바로 집행, 이거 있죠. 집행 종료라 그래요.
2년 동안 감옥에 있었다는 거죠. 또는 종료된 걸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고 또 면제되는 경우 있어. 집행을 면제받고 3년. 이 집행을 면제받는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특별사면이에요. 특별사면. 자, 특별사면. 특별사면, 우리 특별사면 대표적인 애 누구 나왔죠?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명 대통령 나왔죠? 네. 그 양반이 이제 특별사면 받고 3년간 중개 못합니다. 자, 봅니다. 가죠. 자, 다시 읽어갑니다. 금고 이상 실형 선고받고 집행 종료 만기 석방 그리고 집행 종료 보는 경우 간주하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 면제해 주고 면제는 특별사면 찾아 나와 특별사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그래서 전과자는 금고 이상 실형받고 만기석방 3년 또는 특별사면 받고 3년이 되지 않으면 전과자는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5호에 보면 금고 이상 줄으세요. 집행유예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자, 봅니다. 자, 금고 이상의, 자, 금고, 징역, 이렇게 하면서, 자, 이겁니다. 2년 금고형 때리면서 또는 2년 징역형을 때리면서 여기다 갖다 붙여서 집행유예를 때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집행을 유예. 자, 예컨대 4년 집행유예 때립니다. 자, 그러면 감옥에는 몇 년 가라는 거야? 2년 가라 그랬는데 2년 가는 걸 유예시켰죠. 그럼 집에 있는 거예요. 집에서 감옥에 안 가고 집에 자기 집에서 4년 지나면 요 집행을 다 한 걸 맞아요. 그러니까 요 4년 동안 요 집행유예 중에는 업무하면 안 돼. 조용히 있어요. 집행유예 기간 중. 집행유예가 만약에 6년이다. 그러면 6년 동안 중개하면 안 돼. 왜? 우리 공익 중에서는 굉장히 직업윤리가 강해야 돼. 우리 교육 내용에서 자, 중개보조원한테 뭐 가르쳤어요? 직업윤리 가르쳤죠. 이것 때문에 직업윤리. 법은 안 가르쳐요? 까먹었어요?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앞으로 봐. 자, 앞으로 와보시죠. 교육. 응? 우리 교육이 중개보조원한테 교육. 자, 53쪽. 자, 53쪽. 맨 위에서 파란 색깔 2를 3번으로 바꾸라 그랬죠? 직무교육 이거야. 중개보조원의 직무교육의 양가로 2번. 직무교육의 내용은 중개보조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를 직업윤리만 가르쳐요. 법 안 가르쳐. 바로 여기는 직업윤리. 자, 그래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보조원도 될 수 없어요. 집행유예. 그럼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이제 보조원해도 돼요. 집행유예. 자, 이겁니다. 금고 이상 실형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하고 3년 지나거나 집행유예 받으면 유예기간 중 결격사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 유예가 이제 두 가지가 나와. 자, 선고유예하고 아까 적어줬죠? 선고유예하고 집행유예가 있어요. 자, 요거는 선고유예는 자, 땅 때려야 전과자가 된단 말이야. 이거는 땅을 안 때렸어요. 안 때리니까 전과자가 아니란 말이야. 전과자가 아니니까 이거는 결격이 아닙니다. 선고유예 받은 사람은 선고유예 받고 바로 업무해도 돼요. 왜? 전과자가 아니니까 땅을 안 때리고야 유예를 시켜줬으니까. 타자가 땅 때려야 전과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야? 이거는 땅을 때렸는데 집행만 감옥에 가는 것만 유예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집행유예 기간 중 전과자니까 조심해야 돼. 집행유예 받은 사람은요, 기간 지나도 지금 전과자입니다. 빨간 기록 올라가 있어요. 선고유예는 빨간 기록 안 올라가 있어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공무원법에 보면, 자, 공무원은 공인중개사하고 공무원하고 누가 더 윤리가 강해야 돼? 공무원이 강해야 돼요. 근데 공무원은 예외적으로 선고유예 받아도 못합니다.
공무원. 우리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죠. 우리는 선고유예 받는 것은 중개할 수 있어요. 그런 걸 기억해. 그러니까 맞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업무 못하지만 선고유예는 전과자가 아니니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으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피특정후견이. 지금 나오는 선고유예. 아까 사면은 일반 사면은 중개할 수 있습니다. 특별 사면은 3년 지나야 돼요. 이게 이제 전과하고 관련되는 거고. 자, 그럼 이거는 이제 우리는 이제 아까 전과자는 전과 조회가 된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나 전과자다 아니다. 내가 입증하는 게 아니야. 공무원이 직접 확인한단 말이야. 근데 외국인의 경우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 외국인은 직접 확인 안 되잖아, 공무원이. 그죠? 그러니까 외국인 자기 자신이 나는 전과가 없다. 즉, 결격 사유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서를 제출해야 돼요. 알면 그냥 암기가 돼. 모르니까 뭐 어려워. 암기가 안 돼. 자, 또 갑니다. 이제 행정처분 받았어. 행정처분. 아까 행정처분 뭐뭐 있었어요? 자, 맨 위에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다음 등록 취소, 업무 정지가 있어요. 그러면 자격 취소 받으면 3년 동안 시험 못 쳤죠. 등록도 3년 동안 못해. 가보죠. 제6호 법을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공인중개사 주거 자격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는 자 자취 3년입니다. 우리 중학교나 고등학교 다닐 때 자취한 사람 있었죠? 자취하면 우리 3년이잖아. 자취한 후 3년 동안은 중개업 근처도 못해. 자취 3년입니다. 그리고 또 등록 취소 있잖아. 등치도 마찬가지야. 등치도 3년입니다. 자취 3년, 등치 3년 결격입니다. 자, 보죠. 6호가 이제 자격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그 다음 등록 취소가 들어왔어요. 8번, 8번 보죠. 두 번째 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된 후 3년 지나지 않는 자. 짧게 자취 3년, 등치 3년. 자, 우리 취소 먼저 하고, 그 다음 거기 이제 치로 올라가세요.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안 돼요. 제7호 공인중개사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죽어나간다.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자격 정지 6개월 받았어요. 6개월 동안 운전하면 안 돼. 운전하면 면허 취소당해요. 마찬가지야. 자격 정지 기간 중에는 중개업 거치해도 안 돼요. 그거 하면 자격 취소시켜요. 자, 그럼 두 가지 키죠. 자격 정지 기간 중 안 됩니다. 다음에 자 9호. 자, 9호는 이제 업무 정지 기간 중이야. 자, 9호는 폐업 신고한 자로서 업무 정지 기간 가려고 폐업에도 불구하고 시기간은 진행됩니다. 진행됨으로 본다로 지나지 아니한 자. 그래서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등록이 결격됩니다. 업무 정지 6개월 받았다. 6개월 동안은 등록도 안 되고 보조원도 할 수 없어요. 자, 10호, 10호는 좀 어렵지만 그냥 갑니다.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 공인 중에 동원함처, 법인 동원함치세요. 이거는 법인이 업무 정지 받은 거야. 사람이 받은 게 아니야. 업무 정지 처분 받은 법인의 업무 정지 사유 발생할 당시에 사람,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해당 개업 공인중개사가 법인이야. 법인에 대한 업무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자, 조심하셔야 돼. 예, 갑법인이에요. 자, 갑법인이 개공이니까 얘가 업무 정지를 당했어요. 법인입니다. 업무 정지를 만약에 3개월 당했어요. 그러면 요 업무 정지 사유 발생할 때 요 사원, 임원, 이 만약에 A, B다. 주식회사라면 임원, 판매회사라면 사원이죠. 그러면 업무 정지 사유 발생할 때 요 사원, 임원이 있었어요. 그러면 업무 정지는 법인 때립니다. 얘한테 업무 정지 때리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얘는, 야, 요때 있었으니까 요 기간 동안엔 바깥에 나와서 등록 못하면, 중개 못해요. 봅니다. 법인이 업무 정지 받았을 때, 그 사유 발생할 당시 사원이나 임원이었던 자는 다른 데 가서 그 기간 동안 등록 못합니다. 보조원도 못해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11. 이 법, 요거는 이법이야. 이법. 다른 것은 이법하고 상관이 있는데, 전과자 되는 것은 이법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 형법 다 들어가요. 금고 같은 경우는. 근데 벌금은 이법이야. 이법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받고 3년 지나지 않은 자. 11가지입니다. 근데 거기 이제 12가 뭐냐 하면 12는 이거예요. 자, 요거에, 자, 이 갑법인입니다. 자, 갑법인은 등록 결격 사유가 없어요. 근데 여기 사원이나 임원이 얘가 만약에 미성년자다. 미성년자. 얘가 미성년, 그럼 결격이잖아. 얘가 결격이 있으면 법인에게 결격이 넣어본단 말이야. 그 얘기입니다. 그럼 법인 등록 안 시켜줘요. 12야. 12 갑니다. 사원 또는 임원 중 제1호부터 11호까지 묶어도 그냥 등록 결격 사유, 등록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동그라미죠. 법인입니다. 법인. 이거는 법인에게 등록 취소시킵니다. 사원이나 임원이 미성년자다, 파산자다, 사원의 임원이 금고 이상 실형받았다. 이러면 법인 자체가 결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2항 주계 표시하세요. 다 설명했지만 제1항 제1호부터 11호까지 묶으면 결격 사유죠. 결격 사유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공도 될 수 없고 중개보조원이 될 수도 없다 이겁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중개업 근처에 오면 안 된다는 거야. 소공도 할 수 없고 보조원도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피안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은 개공도 될 수 없고 소공도 될 수 없고 보조원도 될 수가 없다. 자, 제3항 이제 확인합니다. 확인. 등록 관청은 자, 개공, 소공, 중개보조원, 법인, 법인의 사원, 임원, 가로 열고 이걸 개업공이다. 등이라고 등이라 한다. 등이 제1항 1호부터 11호까지 줄이면 등록 결격 사유, 결격 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동그라미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바로 정과 조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오른쪽에 이제 결격 사유 의로 와보세요. 자, 결격 사유는 배제되는 사유라는 거야. 등록을 못하게 하는 배제 사유입니다. 자, 양가로 2번 중에 표시하세요. 결격 여부는 직권으로 조회합니다. 조회. 자, 등록관청 동그라미 쳐. 등록관청은 개공, 소공, 중개보조원, 법인의 사원, 임원 이걸 묶으면 이퀄 적이 빠졌네. 적, 개공 등이 결격 사유 해당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쉽게 해서 정과 조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옆에 적어요. 그러나 누구는요? 외국인은 본인이 직접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서류 제출해야 됩니다. 여기 얘기해야 돼. 외국인은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왜? 외국인은 정과 조회가 안 되니까. 자, 양가로 3번에 이제 결격 사유의 효과. 걔들 등록 못해. 동그라미 1번. 자, 주로 나가죠.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등록할 수가 없다. 또 소공도 될 수 없고 보조원도 될 수가 없다. 법인의 사원도 임원도 될 수가 없다. 아무것도 될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2번. 자, 중개업의 종사자. 일단 처음에는 결격 사유가 아니었어요.
갑 개공입니다. 처음에는 결격사유 좀 등록해 줬어요. 나중에 갑이 이 법에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았어요. 그럼 처음에는 적법해서 등록해 줬는데 이제 결격사유 됐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거? 등록증 뺏어야 되겠죠? 절등치입니다. 그게 기억이야. 필요적을 절대적으로 가세요. 절대적 등록 취소. 절등치.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하던 중에 결격사유 당한 때는 등록하자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취소시켜야 돼. 당해 개공사의 등록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옆에 적고 절등치. 그리고 잘라주고 또한 결격사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 또는 사원으로 있는 동그라미 법인입니다. 그러니까 전무나 상무가 갑자기 전과자 됐어요. 그러면 빨리 잘라야 돼요. 2개월 이내에. 법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입니다. 2달 내에 이를 해소하여야 한다. 즉 종료시켜야 돼. 해소해야 하고 만일 법인이 2달 이내에 해소하지 않으면 당연히 당해 법인은 절대적으로 취소됩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취소된다. 자, 동그라미 이거는 이제 업무정지예요. 자, 기억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소공이나 또는 보조원으로 두게 되면 개공이 업무정지 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개공이 전무나 상무나 중개보조원이 정과 있는 걸 모르고 하면 업무정지 당합니다. 다만 2개월 내에 자르면 돼요. 다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달 이내에 잘라야 돼. 사유를 해소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않다. 결격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자세한 가도록 하죠. 결격 사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